자,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미국 시간은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9시 변함없이 오버나잇 시장하고 세계 시장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AI 로보틱스까지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는요, 머스크의 생태계가 시장 전체를 뒤흔든 하루였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테슬라 마이너스 1.58로 좀 빠졌고요. 여기 한번 볼까?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나? 그쵸, 오늘 마이너스 1.58, 404.66은 마무리가 됐고, 하지만 자 다시 400은 지켜주네요. 그렇죠? 지금 오버나잇 시장 현재 실시간 모습이거든요. 테슬라 움직임 굉장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테슬라 움직임은 무빙. 와, 무빙의 끝판왕. 어떻게 사냥 잘 하셨습니까? LL도 먹고 LQ도 먹고. 자, 그리고 스페이스X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200불 넘었었습니다. 오늘 4.83% 오른 201.80. 애프터에서도 2% 오르고. 와, 대박이죠. 이렇게 일단 해놓고 시작합니다. 자, 장전 선물장에서도 프리장에서도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자,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마소의 시총에도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옵션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옵션의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콜옵션 거래량이 전체 종목 중 다섯 번째로 몇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을 만큼 폭발적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순 주식 매수를 넘어서 레버리지 베팅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페이스X의 이번 랠리로 주요 투자사 벨로의 지분 가치가 43%나 상승하면서 970억 달러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와, 심지어 머스크가 자신의 절반 가까이를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오늘 하루 상당히 복잡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게 테슬라. 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게 나올 때도 됐죠. 우리 박지성 의원이 자, 멕시코 잡을 때도 됐죠 라는 것처럼 인도량 이제 기대치 대비 이제 나오는 거니까 전망치를 한번 비탈 때도 됐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대만에서는 감독 방식의 FSD 승인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테슬라의 FSD 안전 데이터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뉴저지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법안에 테슬라가 고객들의 반대 서명까지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테슬라를 M7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한 베테랑 투자자는 실제로 테슬라를 빼고 다른 기업을 그 자리에 넣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의 합병 없이는 테슬라가 무가치하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부 미국 현지에서의 소셜 분위기가 상당히 거칠어진 상태입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과도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전에 걱정 반도 많았잖아요. 테슬라의 그 유동성이 다 스페이스X로 갈 수도 있다. 테슬라 다 팔고 스페이스X 살 거다. 근데 실제 보니까 어떻죠?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 전에는 400불이 무너지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 400불이 지지가 되잖아요. 오늘도 테슬라가 쭉 빠졌지만 어때요? 400불 밑으로는 안 빼주잖아.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로보틱스 AI에 관련된 거 우리 또 지켜봐야죠.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자, 여러 매체에서 로보틱스가 다음 거대 투자 테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로보택시 확대 소식과 함께 관련 수혜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자, M7을 넘어 AI 관련 유망 기업 세 곳을 더한 이른바 FAB10 개념이 월가와 언론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별도 영상 만들겠습니다. 빅테크 집중에서 벗어나 AI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 시야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익히는데 퀄컴도 오늘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PC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칩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스페이스에 대한 뉴스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페이스X는 뜨겁고 테슬라는 흔들리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AI는 다음 바톤을 개주처럼 이어받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보시면 다우는 플러스 0.64, 나스닥은 마이너스 1.15, S&P 500은 마이너스 0.57,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87인데 안 좋았죠. 초반에 요 상승을 빼고는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이유는 맞습니다. 내일 드디어 FOMC 발표를 앞두고 과연 자 연준 의장이 바뀐 첫 번째 와시 의장 주재의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팀장님 혹시 금리 인상할까요? 일본도 금리 인상했잖아요. 아니요, 금리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고 동결 쪽으로 갈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동결시키면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속았다 그러면서 왜 인하 안 해? 막 그러겠지, 그렇죠? 일단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된 거다? 시장이 안 가고 지켜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스페이스X 이야기 좀 더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상장 이후에 뭐 첫날 두날 뭐 계속 지금 파란불 거칠 것이 없죠. 그렇죠? 자, 사상 최대 IPO 이후에 주가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면서 자, 시가총액 5위, 몇 위? 5위에 올랐는데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자,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8월부터 뭐가 나냐면 락업 해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8월부터 스페이스X 주식을 팔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이 락업이 8월까지는 못 판다. 최근 7월까지는 못 판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오르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의 뭐다? 센티멘트가 너무 좋거든. 뭐 유럽도 지금 난리 났죠. 그만큼 TNR에서 그래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자 보세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단 상장 이후 주가 상승폭이 무려 49%까지. 와, 대박이죠. 자, 시총은 4010까지. 그래서 아마존을 80억 달러 차이로 제쳐버렸고요. 그래서 5위가 됐고요. 장중한 때 마소. 자, 4위 마소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6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AI 코딩 앱인 커서 모회사인 애니스피어를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도 오늘 또 호재였거든요. 커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AI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예요. 스페이스X는 이미 4월에 커서를 연내 600억 달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었는데 오늘 그 권리를 행사한 거거든요. 자, 스페이스X가 올 2월 또 다른 머스크의 기업인 xAI를 인수하며 규모를 키웠지만 xAI의 메인 AI 모델인 그록이 오픈 AI나 앤스로픽에 비해서 좀 허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인수해가지고 그 역량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제 지켜보죠. 과연 메울 수 있을까?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블룸버그는 시장 일각에서 스페이스X의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현재 스페이스X의 유통 주식 비율은요 전체 주식 물량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적은 가운데 매수 수요가 몰리면 주가가 과도하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약간 그 급등 펜지주처럼 물량은 적은데 막 올린 거죠. 첫날 풀린 스페이스X의 주식이 고작 전체 주식의 스페이스X 전체 주식의 4.2%에 불과한데 자 이론에서
이로 인해서 거래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주가 급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의 적정 주가를 결정할 시험대는 8월입니다. 8월. 8월에도 계속 간다. 뭐 락업 한국말로 하면 뭐죠?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죠. 락업 물량이 풀리고 그 락업 물량이 풀린다는 거는 스페이스X의 내부자들의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시장이 풀리면 그랬는데도 간다. 그러면 그 찐 상승이죠. 찐 반등이 아니라 찐 상승. 근데 그게 보통 8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진짜 승부처는 뭐다? 8, 9, 10 딱 3개월. 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찐. 요거 이제 받고 제대로 가면 게임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내일 FOMC 어떻게 할까요?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일단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유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브렌트 현재 보세요. 80불 깨졌습니다. 78.580. 근데 얘도 이제 보세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70불이 깨져야 되거든요. 70불인데 만만치 않아. 70불의 그 지지 라인이 깨고 내려와야 되거든. 70불 밑으로. 근데 전쟁 나기 전에 내려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때 보십시오. 70불 여기 78까지 내려왔는데 80 무너지는 거는 뭐 지지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것도 쉽게 내려왔는데 과연 7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 유가 급락에 힘입어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황소들이죠. 반대편에서는 AI 투자 붐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이 정반대로 3차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야. 인하 3번 할 거다, 인상 3번 할 거다. 대박이죠. 자, 오늘 채권 시장을 좀 보잖아요. 특히 채권 옵션 시장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겨냥한 거래가 늘어나며 옵션 시장도 지금 극도의 옵션, 콜 옵션이 막 극각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FOMC 회의는 시작됐죠. 이제 내일 발표를 하잖아요. 기준금리가 현행 3.5에서 3.75까지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더 큰 관심은 뭐다? 이제 첫 워시의 기자회견에 집중돼 있죠. 자, 워시 체제의 FOMC의 핵심은 금리 동결 여부보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가 될 전망인데, 월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베팅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와, 오늘 진짜 그러니까 내일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에 휩싸였는데, 자, BOA는 시장은 워시 의장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며 내일 이제 드디어 이제 현재 시장의 가격은 다양한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단 CD그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월가에서도 비둘기죠. 그렇죠? 이제 CD 같은 경우는 최근 유가 급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오히려 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바꿔놓았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CD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연준이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회의에서 완화 편향 문구를 삭제하고 점도표도 매파적으로 수정하겠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CT의 기본 시나리오는 9월 첫 금리 인하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반전돼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반면 시타델 증권은 정반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시타텔은 시태하고 좀 달라요. 공급망의 차질과 고용시장의 재가열, AI 투자 급증이 물가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워시 의장이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보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 훅 가는 거예요. 시티가 가느냐, 시타텔이 가느냐. 시타텔. 자, 시타텔은 오히려 9월과 12월 내년 3월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할 거다. 왜냐하면 정책은 분명히 매파적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워시는 시장의 비둘기파적인 기대보다 인플레이션 대응 신뢰성을 우선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시가 딱 이제 의장이 됐잖아요. 인플레이션 잡아봐.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사실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와, 뭐 냉정히 말하지만 우리 파월 할아버지 열받겠지만 파월 할아버지는 인플레이션 못 잡았죠. 못 잡았죠. 그 누가 연준 의장이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건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때 잡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 정책 금리에 연동되는 한국말로 담보부 이길물 조달 금리, 참 어려운 말이다. 네, 그냥 SOFR이란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SOFR 옵션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동시에 겨냥한 신규 포지션이 대거 등장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뭐야 이거? TQ도 사고 SQ도 사는 거야. 대박이죠. 삭스도 사고 삭스도 사는 거야. 야, 정말. 일부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포지션을 구축한 반면에 다른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겨냥한 거래를 늘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한국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개미들한테는 팔지 말라 그러더니 기관들은 뒤에서 레버러지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 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 이거죠. 아셨죠? 자, 마이클 버리가 스페이스X 쇼츠게 들려다가 앉혔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잘못 물리니까. 근데 어찌됐든 스페이스X의 상승은 비상식적이다. 지금 현재 전세기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최고점에서 되게 눈치 보고 있죠. 한국 코스피도 플러스 0.54, 일본도 플러스 0.97, 중국은 마이너스, 홍콩도 마이너스, 대만도 마이너스, 뭐 서로 막 걸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항상 그래요. 내일 FOMC 보고 시장이 정해지면 그때 빡 움직이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장이 방향을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 환자, 그러니까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할까요? 첫째, 되게 급해요. 조급증. 되게 급해. 두 번째, 걔한테 하나 줘버릴 포모 하나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사면 고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시장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냥 내일 워시는 금리 인하할 거야. 내일 워시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거는 선물 옵션 거래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태양광 장비도 통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 히토류 광물에 이어 태양광 제조 장비인 핵심 공급망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야, 지금 뭔가 이제 또 미국하고 한판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토류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연구자석, 뭐 발광 다이오드, 배터리 소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또 뭐 할 거다? 그렇죠. 또 한번 해야지. 그렇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제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서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뭐 여전히 좀 세상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진짜 어려운 이들은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왠지 아세요? 시장이 방향을 정해지는 것까지 기다렸다 정해지면 들어가고 그렇죠. 뚫뚫만 나오면 익절하고 그렇죠. 방향 정해지면 또 사고 얼마나 쉬워.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어중간해서 그래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갑자기 주식 뉴스 얘기하다 뭐 하냐고요? 비유를 드리자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법을 주식을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부터 하세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매수 타점. 동시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잘 끓이려 그러지 말고, 응? 그거는 초짜 요리사가 범하는 실수죠. 먼저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그 하나부터 완벽한, 그리고 난 다음에 하세요. 짜장면도 맛없고 짬뽕도 맛없고, 근데 짜장면과 짬뽕을 맛없어. 둘 다 면이 막 불었어.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지. 아셨죠? 자, 세상이 흉흉해도 미준을과 함께 하면은 든든합니다. 자, 벌써 이미 700명 돌파했습니다. 좀 있으면 800명 돌파할 텐데 고정 댓글에 보이는 미준을 단톡방으로 오셔서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신속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썸타임 때때로 팀장이 뉴스를 해석해드리고 있죠. 아셨죠? 엄지척도 좀 하시고 너무 진짜 스포일 돼가지고 VIP 멤버십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계속해서 저희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추천드린 스페이스X에 대한 종목들 뭐 스페이스X, SPCX부터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향이 내일까지 정해지면 다시금 VIP 멤버십 종목 추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현재 공부방 1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도 테슬라도 반등 찍고 가고 스페이스X 플러스 1.60. 좋죠. 스페이스X 움직임이 좋아. 거래량이. 나스닥도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흐름 잘 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주식 계좌가 정말 불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